같이 해볼 거예요. 이미 같이 하면 돼. 일단 어절 단위로 나누고서 이제 각각의 문장 성분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절 단위로 나눠주시면은 띄어쓰기 단위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나는, 은는이가는, 은는 무조건 주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 보시면 는 같은 경우에는 이 는은 보조사로가 해서 주어만 나타내지는 않아요. 나는 축구는 싫어한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축구는 싫어한다 라고 하면 얘는 싫어하는 주체니까 주어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축구는이 주어야? 아니지. 무엇을 싫어하는 거니까 싫어하는 대상인 얘는 무적어가 됩니다. 무조건 은는이 붙는다고 해서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가가 붙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쁘다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서술어, 얘는 주어 쉽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쉽죠? 다로 끝나면 다 서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좋아한다? 서술어. 진수가 좋아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 신발을 좋아한다? 서술어의 대상인 목적어. 새는 뭘 꾸며요? 신발을 꾸미니까 신발은 변하지 않는 체연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관형어라고 하고요. 참은 뭘 꾸며요? 좋아한다를 꾸미니까 이 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다?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는 대답이니까 얘를 뭐라고 해요? 독립어. 알겠습니다는 서술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술어 알겠습니다. 바로 끝나죠. 자, 그리고 토란이는 똑똑한 고양이다. 이 고양이에요. 자, 고양이다 무엇이다는 서술어. 서술어 고양이다잖아. 서술어지. 보어는 무엇이 뭐가 이렇게 돼야 돼요. 보어는 되다 아니다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고양이다 같은 경우엔 되다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고양이가 되다라고 해야죠. 그러거나. 얘는 서술어고요. 서술어. 고양이인 주체는 토란이죠. 토란이가 주어가 되겠고요. 똑똑한 같은 경우에는요. 똑똑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서술어로 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똑똑한 고양이죠. 고양이를 꾸며요. 그래서 얘는 서술어이면서 어때? 관형어이기도 해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뒤에서 할 부분은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는 건데 문장의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보고서 문장의 짜임도 가볍게 오늘 헛문장, 견문장 정도만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얘가 똑똑하다에서 왔구나. 그래서 서술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원래로 보면은 토란이는 고양이다. 똑똑한 고양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고양이가 똑똑하다. 토란이는 똑똑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하겠다는 서술어. 그죠? 주어는 있나요? 주어는 없어요. 누가 하는지는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는지는 나와 있죠. 그 일을 목적어.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럼 얘는 뭐야? 그는 그 일을 꾸미는 거니까 관형사인 관형어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얘 관형어. 자, 오늘까지는 뭘 꾸며요? 하겠다를 꾸미니까 하다 변화를 내죠.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 반드시 뭐랑 연결돼요? 반드시 뭘 꾸며요? 오늘까지. 반드시 하겠다를 꾸미는 거겠죠. 반드시 오늘까지야? 반드시 오늘이어야 되겠는데 반드시 오늘은 없잖아. 반드시 하겠다를 꾸밉니다. 그래서 얘도 부사어예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반드시가 무엇을 꾸미는지까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얘네가 뭘 꾸미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얘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나눠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보았다가 서술어 국화를 보았어요. 얘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그러면은 P는 관형어긴 한데 기본적으로 P였다. P다에서 왔겠죠. 서술어이면서 관형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서술어인데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활짝은 뭘 꾸미죠? 활짝 필이죠. 활짝 피었다. 피었다는 변하는 애죠. 피다 피고 주로 용언을 꾸미는 얘는 뭐예요? 부사어가 됩니다. 그리고 교정에는 뭘 꾸며요? 보았다. 교정에 피었다겠지. 교정에 피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뭐가 돼요? 부사어가 됩니다. 뭐 꾸미는지도 잘 봐주세요. 그죠? 그리고 너 거기서 나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와는 서술어. 너는 독립어입니다. 부르는 말이니까 독립어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는 목적어야? 거기에서 나와니까 얘는 부사어예요. 부사어 만드는 애들은 많아요. 에서, 에게, 뭐뭐로, 뭐뭐부터, 뭐뭐까지 얘네들 다 부사어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무조건 목적어는요. 을을이 안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거기를 나와는 안 되잖아요. 거기를 나와. 자, 그리고 나는 점심만 먹는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먹는다. 서술어. 나는 내가 먹는다죠. 점심만은 부사어. 목적어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 도 이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먹는 것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점심을 먹는다로 붙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을을 붙이거나 이가를 붙이거나 해주세요. 괜찮죠? 자, 하얀 색깔의 모자는 정말 싫다입니다. 아는 쉽다, 그죠? 아는 뭐야? 독립어. 싫다는 서술어. 모자는 주어. 그럼 나머지가 문제네. 정말은 뭘까요? 정말은 뭘 꾸며? 싫다. 싫다를 꾸미면 현민아 얘 정말은 뭘까? 싫다, 싫고, 싫지 변하는 애들이야. 변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언이라고 해요. 용언. 용언을 꾸미는 걸 뭐라 그래? 부사어라고 합니다. 정말은 부사어겠고요. 자, 그럼 색깔의는 뭘 꾸밀까요? 모자. 색깔의 모자겠죠. 모자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런 걸 우리가 체연이라고 합니다. 체연을 꾸미는 애를 뭐라고 하죠? 관형어. 하얀은 어디서 왔을까? 하얗다에서 왔겠죠. 그래서 하얗다니까 얘는 서술어도 되겠고요. 그리고 뭐도 돼요? 색깔을 꾸미는, 하얀 색깔을 꾸미는 관형어도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영희가 커서 합창단이 되었다. 강주와 할배가 도시락 가져왔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보시고. 자, 영희가 되다. 서술어. 그죠? 영희가 어떻게 돼요? 주어. 합창단이 이는? 보어입니다. 주어 하시면 안 되고요. 서술어가 뭐예요? 되다, 아니다 중에서 또 되다죠? 되다, 아니다는 목적어 말고 다른 거를 원한다고 했어요. 보충해주는 말, 얘가 보어가 됩니다.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보시면 돼요. 자, 커서는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커서 서술어. 자, 그리고 강주야 부르는 말은 우리가 독립어라고 하고요. 가져왔다는 서술어라고 합니다.
가져왔으니까 할배가는 주어 도시락을 가져온 거죠. 그죠? 얘는 목적어입니다. 자, 이렇게 안 붙어 있더라도 뒤에 붙여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배가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같이 한번 보고요. 문장 성분 요거 괜찮아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보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만이나 도가 붙는 경우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부사어 뭐 꾸미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들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괜찮아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앞으로 넘어와서 문장의 짜임을 한번 같이 봐볼 거예요. 하나 남았어? 아, 수아는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있구나. 아, 미안. 수아는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첫 부임진 산리에 온다. 사진 보시면 온다. 서술어. 되어는 서술어. 수아는 주어. 학교를 목적어. 졸업하고는 서술어. 교사가는 되는 거니까 교사가는 보어. 살리에는 부사어. 살리에 온다니까. 첫은 부임지를 꾸밉니다. 첫 부임지잖아. 첫 부임지. 얘는 관용어. 부임지 2는 관용어인데 원래는 뭐였어? 서술어이면서 관용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문장들을 봤을 때 문장의 주어 서술어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요. 서술어가 여러 개인 경우들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우리는 뭘 보게 될 거냐면 이런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거랑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여러 번 나타나는 문장들, 이 문장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문장의 짜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장의 짜임. 자, 지금 본 것처럼 문장들을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게 됩니다. 뭐랑 뭐로 나누게 되냐면요. 혹 문장과 뭘로 나눠? 겸 문장으로 나눕니다. 혹 문장, 겸 문장. 문장, 격문장. 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홈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한 번 나타납니다. 한 번. 주어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요. 그리고 겸 문장은 뭐냐면요.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일어날 때, 두 번 이상 일어날 때 우리가 겸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가 두 개, 서술어가 두 개 무조건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주어가 하나고 서술어가 두 개인 경우에도 그 관계성은 두 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아까 전에 나는 예쁘다, 나는 무엇을 먹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혼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 겸문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서 혼문장과 겸문장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뭘 해보실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방금 막 주어 서술 이렇게 표시했었잖아. 그죠? 문장 성분. 그 옆에다가 얘가 혼문장인지 겸문장인지 혼, 겹 이렇게 한번 적어줍시다. 혼, 겹 이렇게 하나 적어줄게요. 혼문장, 겸문장.
주어 서술어가 주어 서술어가 아예 없어. 서술어가 있으면은 이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만 나타나도 뭐 이제 오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이게 주어랑 서술어가 무조건 나와 있어요. 두 번. 아니, 아까 전에 주어가 두 번, 서술어가 두 번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주어 한 개, 서술어 두 번이어도 괜찮고요. 주어가 두 개고 서술어가 한 번인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견문장으로 봅니다. 그 관계가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주어가 한 개고 서술어가 두 개면은 이 주어가 한 번은 생략된 거겠지. 그리고 주어가 두 개고 서술어가 한 번이어도 그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랑 연결되는 거는 두 번이잖아. 그래서 관계성이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현민이 다 해봤어? 현민아, 얼마 안 남았어. 저거 봐. 주어, 서술어, 서술어잖아. 그럼 얘는 호시야, 격이야. 썼네, 격. 교문장. 곁을 내주다 할 때. 자, 그러면은 우리 1번부터 봐볼게요. 나는 예쁘다는 콧. 2번에 진수는 새 신발을 참 좋아한다. 콧. 알겠습니다. 콧. 4번은 겹입니다. 겹. 네? 왜냐면 똑똑하다가 뭐라 그랬어? 서술어인데 관형어로 나타난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 어때요? 겹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홑. 6번은 겹입니다. 왜냐면 피다도 서술어의 기능을 서술어라고 얘기했었죠. 7번은 홑. 8번은 홑. 9번은 겹문장이죠. 색깔이 하얗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10번은 겹이죠, 겹. 커서 되다. 서술어 두 개입니다. 11번은 홑. 12번은 완전 겹. 괜찮으실까요? 요 홑, 겹 나누는 거 조금 어렵기도 하죠. 얘가 관형어처럼 보이거나 부사어처럼 보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걔네가 변하는 애들 있죠. 뭐뭐 한다, 하다로 바꿀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우리 겹문장을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겹문장을 크게 두 개로 또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겹문장이라고 하는 건 콧문장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겹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콧문장이 나란하게 이제 이어져 있는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는 뭘 사용하냐면 연결어미라고 해서 연결해주는 말들을 사용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뭐뭐하고 뭐뭐해서 안 넣어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가 있을까? 뭐하셔서 뭐뭐하려고 뭐 이런 애들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결어미를 사용을 해서 문장들을 이어주게 돼요. 그리고 이어진 문장을 또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눕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어떻게 구별하시냐면요. 이 연결어미가 뭔지를 통해서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등하고 종속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홈문장의 관계가 동등한지 대등한지 아니면은 종속적으로 어느 하나에 속해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동등하기 때문에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장 순서 바꿔도 오케이. 근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요, 말이 되지 않거나 의미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르실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연결어휘로도 구별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의미로 봤을 때는 나열, 그러니까 여러 개 늘어놓는 거 있죠. 나는 피자를 좋아하고 현민이는 햄버거를 좋아해 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등한 거예요. 그냥 늘어놓는 거죠. 반대로 해도 상관없죠. 현민이는 햄버거를 좋아하고 나는 피자를 좋아해 하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조도 있어요. 대조. 대조는 뭐냐?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우는 햄버거를 좋아하지만 나는 햄버거를 싫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반대로 해도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거 있죠. 나는 밥을 먹거나 이제 잠을 잘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들, 요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많아요. 인과. 인과는 뭘까? 원인과 결과. 그래서 뭐뭐 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비가 와서 축구를 못해. 이런 경우들. 근데 이거 바꾸면 괜찮아요. 축구를 못해서 비가 와. 안 되죠. 이런 경우가 하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고요. 인과 말고도 뭐 목적, 의도,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뭐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뭐 정도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대등하게 이어진 거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아는 문장은 조금 길기는 한데 간단하게 아는 문장이 뭔지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아까 전에 봤었던 거, 이거 서술어인데 다른 역할을 하잖아. 요런 애들이 이 아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안긴 문장이랑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아는 문장은 어떤 이 하나의 혼 문장을 안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하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안겨있는 거를 우리가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요. 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혼 문장, 이 혼 문장과 혼 문장이 연결이 될 때 다른 이 혼 문장의 문장 성분처럼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혼 문장이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처럼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관형어처럼 기능을 하기도 하고 부사어처럼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명사처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문장 성분처럼 기능을 하는 애들을 안고 있는 애를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보실 거냐면 우리가 앞에 겹문장이라고 쓴 애들 있잖아요. 이 겹문장이라고 쓴 애들이 이어진 건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면은 대등한 건지 종속적인 건지 쓰시고요. 요거 아는 문장 같다라고 하면 아는 문장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 아는 문장도 여러 가지로 구별하기는 하지만 오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머리가 과부하될 거야. 그래서 이 겹문장들 표시한 것 중에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구별해 보시고,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대등하게랑 종속적으로 구분하시고, 근데 이어진 문장이랑 아는 문장이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써주세요.
아는 문장이지. 얘는 콩문장인데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견문장 중에서 얘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홍문장은 못해요. 콩문장은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안 되죠. 얘는 견문장 중에서 얘네 둘을 나누는 거예요. 어쩐지 다. 그래서 견문장에서만 얘기하라 그랬었잖아. 명사절. 그건 안 써도 돼. 아는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는 안 써도 돼. 아, 그냥 아는 문장이구나. 아는 문장이라고만 쓰면 돼. 그거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어진 문장은 이 두 개 중에 뭐 어떤 문장인지 써줘야 돼.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거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랑 있잖아. 그죠? 대등한 건지 종속적으로인 건지는 써주시면 좋아. 뭘까 걔는? 대등일까 종속일까? 50%를 확률. 자, 요것도 다음 주에 개념 확인 테스트 할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하게도 복습해 주셔야 돼. 아니면은 다음 주에 오면 다 까먹는다. 다음 주에 또 아는 문장 또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내용까지 못 넣으셔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같이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뭐 혼문장이니까 필요 없고 2번도 필요 없고 3번도 필요 없고 4번은 이어진. 이어진이야? 그럼 따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안 되지? 아는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 지금 똑똑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6번은 아는 문장이지. 활짝 핀. 그리고 지금 보시면 9번도 아는 문장. 자, 그리고 10번은 이어진 문장 중에서 대등이야 종속이야? 종속이지. 대등이면은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야 돼. 근데 합창단이 돼서 영희가 컸다? 이러면 안 되겠지? 이 순서를 바꾼다는 거는 이 연결어미는 고정하고서 바꾸는 거예요. 합창단이 되어서 영희가 컸다 이건 안 되잖아. 그죠? 영희가 커서 합창단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11번은 견문장이 아니죠. 12번은 얘는 많아. 졸업하고 돼요.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얘는 일단은 이어진 문장이긴 해요. 이어진 문장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고가 붙는 것 중에서도 순서, 차례의 의미가 있는 것들은 요거를 종속적으로 봐요. 수아는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됐다잖아요. 근데 수아는 교사가 되고 학교를 졸업한 거야? 안 되지. 요 순서의 의미가 있어서 얘는 종속적인 의미가 있고요. 교사가 되어서 살리에 온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종속적이죠. 그리고 뭐도 있어? 아는 문장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디 있어? 부임지인. 부임지인은 어디서 왔어? 부임지이다 라고 하는 서술어에서 왔는데 이 안에서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문장 성분처럼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괜찮으실까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 까만 모자가 정말 멋있다 붙어 있는데 얘네들도 문장 성분 한번 써보시고요. 요거 견문장인지 혼문장인지 이어진 건지 아는 건지 해보셔야 돼. 자, 일단 문장 성분 쓰셔야 되고 주어 서술어 확인해서 혼문장 견문장 구별하시고 견문장이면 이어진 건지 아는 건지
이어진 거면 우리 대등한지 종속적인지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까만 모자가 거기 해보세요.